안녕하십니까, 운국입니다. 오늘은 이 두 명국이 며칠 전에 저한테 상담 오셨던 분인데요. 연세가 72세인데 굉장히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철학을 안고 있는 그런 분인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시가, 이 시는 묘시고요. 이 시는 진시인데 아침에 밥 먹고 밥을 좀 뭐 이렇게 태어났다 했기 때문에, 아침에 태어났다 했기 때문에 묘시도 되고 진시도 돼요. 그러면 이것이 묘시고 이것이 진시인데, 그럼 어느 것이 맞는 건고 이렇게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물어야 돼요. 결혼 언제 하셨나요? 물으니까 29세 음력으로 10월달, 양력으로 12월 5일 날에 결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없냐? 왜냐하면 비슷하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부모 사망 이런 거는, 그러니까 부친 사망은 내 나이, 우리 오신 분이 나이 31세, 음력으로 4월 달에 돌아가셨다 했거든. 양력으로 5월 27일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운명적으로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를 한번 밝혀보겠는데요. 기존의 명리학이나 기존의 기문둔갑은 제가 하는 운국 기문운리하고 다릅니다만은, 그리고 운국 기문은 맹료학에 이런 게 답이 나옵니다. 하루 일진까지요. 자, 그러면 먼저 이분이 앞서 말한 공직자 생활을 했다 그랬습니다. 공직이든 대기업이든 뭐 비슷한데, 그래도 공직 생활을 했다고 이렇게 직장 생활을 온전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단박에 나와요. 이 묘시가 아니라는 것이. 왜냐하면 이 암장수가 있거든요. 암장수는 인호술 합파돼 가지고 돌아도 제자리가 됩니다. 그러면 사구금을 극하고 직장을 극하거든요.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고 공직, 관직인 전혀 인연이 없습니다. 첫째가 묘시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여기 암장수에 대해서 기존의 기문학은 이렇게 없는데 처음 접해 보시는 분은 뭔가 독특하다 하겠지만, 이 암장수가 없으면 해단이 절대로 바르게 안 나옵니다. 이것은 그냥 적당히 어쩌다 맞고 어쩌다 틀린 게 아니고 명료하게 답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대운에 29세에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대운 24세에서 30세의 대운에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공이 인호술 합하대가 759, 34, 육수로 가잖아요. 육수는 팔목도 가고 삼목도 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자리가 오게 됩니다. 제자리의 7은 이 사구금을 극을 해버려요. 근데 이 사구금에는 재성이 함께하고 있거든요. 부인, 여자, 결혼할 여성, 부인이 함께하고 있는데 극을 해버리거든요. 극을 해버리면, 유금을 극을 해버리면 이 재성도 함께 극을 당해요. 그러면 이 대운에는 결혼을 하더라도 끼어지거나 이혼하거나 파혼되거나 이런 식으로 반드시 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결혼한 부인이 갑자기 사고가 당해가지고 참 불의의 사고나 이런 걸 해가지고 크게 이렇게 몸이 생사로 왔다 갔다 할 정도 되든지, 분명히 이 대운이 오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라고 명백하게 아니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보게 되면 말입니다. 먼저 29시라 그랬잖아요. 결혼이. 그러면 음력 10월 달에 했다 이 말입니다. 양력으로는 12월 5일 날에 결혼을 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이 명국을 차근하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동초고요. 준동입니다. 이 준동도 지금 운국 기문에 특허내는 거거든요.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해단이 안 나옵니다. 이것도 오랜 동안 제가 이렇게 연구해가 찾아낸 거기 때문에 믿을 수도 좋고 확인 다 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여기에서 오토는
토생금 금생수해가 성국의 길로서 여기에 와요. 그러면 1수는 자축합토대가 일로 오죠. 그러니까 원리를 이까는 순서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순서가 길이 있다고요. 그 길을 그대로 쫓아가면 되거든요. 그러니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생화 이렇게 옵니다. 오미합하대가 일로 오죠. 그러면 칠화는 759 3살대가 육수를 생해요. 759 3살대가 육수가 뭐냐면 바로 정제, 부인이에요. 부인, 정제. 그러면 새가 왕한 가운데 정제도 왕성하게 생하고 있으니 여는 반드시 결혼 못하는 사주가 아니죠. 본처하고 살 수 있는 맹국이 되며 어느 정도 능력도 있는 부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능력은 있다 하더라도 망신살에 이렇게 중첩대가 중궁은 공궁을 다 가져오죠. 가져오기 때문에 망신살이 있으면 어떤 힘겨운 난제 이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삶이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왕하기 때문에 성공한다, 성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에서 또 육수는 인의 한목의 길로 가는 게 있고 팔목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죠? 육수는 인의 한목, 합을 먼저 가니까요. 이 두 갈래로 가죠. 이 두 갈래에서 팔목은 관이잖아요. 관이 새하고 새는 나잖아요. 나도 보고 가정도 보잖아요. 나를 합해버려요. 묘술합 되죠. 그러면 관이 나하고 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분이 관직 생활, 직장인, 공기업 이런 데 다닐 수 있겠습니까? 못 다니겠습니까? 반드시 다니죠.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직장을 다닐 수 있는 명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수가 삼목으로 갔을 때는 그 다음에 삼목의 길은 인호술합하 여기 오죠. 여기에 오는데 여기에 칠화가 오는데 칠화가 759 3살의 육수로 가더라도 제자리에서 칠화는 유금을 극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모친이 되죠. 여기에서 극을 하기 때문에 모친이 흉하고 또 유금에는 이화가 있어요. 사유축 합금대 여기 깃들어 있거든요. 이화는 정인으로서 정인은 부친이잖아요. 부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연간의 부친이 더 크죠. 사실은. 그런데 이것도 암장수기 때문에 팔목이 이화 팔목은 나무잖아요. 나무가 이화 불 옆에 있으면 나무는 불돼 버리죠. 그러면 이화에는 연간도 있고 정임도 있고 완전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여기 깃들어져 있죠. 그럼 여기서 그걸 받는 유금은 모친도 나쁘지만 부친도 대흉하다고 볼 수 있는데 같이 흉한데 정인도 아버지요 팔목도 아버지니 아버지가 더 흉하죠. 그래서 부친도 성공, 부모, 양부모 다 그렇지만 성취, 성공하는 부모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단명하거나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산다는 부모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그거는 좀 이따가 할 건데 여기에 칠대의 부모가 나쁘다고 딱 판단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나이도 되고 어느 대운 이제 그래 되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하고 먼저는 여기에서 결혼부터 먼저 보죠. 한 번 더 보면 29세 음력으로 10월, 양력으로는 12월 5일 날에 분명히 결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게 맞는가 맞는가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앞서 말한 것처럼 한 번 더 볼게요. 새가 토생금 되잖아. 일로 가잖아. 순서가 길이 이렇게 와요. 그러면 1수는 자축합도로 길이 이랬죠. 그 다음에 오미합하 돼가지고 7화는 759 3살에 묶여가지고 구금이 육수를 생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육수가 부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육수를 생할 때가 결혼하겠죠. 생할 때게. 그러면 육수를 생할 때는 바로 여기에서도 했지만 이 나이는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암장수로서 결혼했잖아요. 759 3살이 육수 생활함으로써 결혼을 할 수 있는 운명이고 처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육수를 생하는 것은 이미 5가 있고 7이 있기 때문에
그 공식이 75934의 살성이 육수를 생하는데 요 세 개가 그 공식이잖아요. 75934. 그러면 5도 있고 7도 있어요. 뭐가 와야 되겠습니까? 바로 없는 9가 오게 되는 이 시기, 이 나이에 결혼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나이가 홍국수가 옴으로써 홍국수가 없는 것이 옴으로써 75934의 육수를 생하니 이 대운의 결혼이 틀림없이 맞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운의 결혼에 몇 살에 하는가? 이래 보면 이 대운의 구기 때문에 29세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칙적인 것은 바로 구금을 합하는 것, 생하는 거가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 10토밖에 없어요. 10토. 10토는 30세거든요. 그러면 30세에 앞서 가지고 있는 홍국수를 있으면 그게 돼야 되는데 바로 10토가 자축합토가 되니 이거는 21세, 31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대운 안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대운 미입이라고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구금이 되는, 일수가 되는 것은 반합으로서 구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29세에 결혼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운에 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걸 생하는 것이 바로 30인데 30보다 앞선 것이 바로 일수가 되는데 일수는 31세 되니까 대운 미입이라. 그래서 바로 이거에 되는 반합, 신자 반합이 되기 때문에 29세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혼을 몇 살에 하는가 이래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75934의 육수 여기에 와가 있어요. 대운도 여기에 와 있고 나이도 여기에 와 있어요. 그러면 이 나이에 이 육수를 생하는 달이 결혼달이 되겠죠. 육수를 생하는 것이. 그럼 육수를 누가 생하느냐 하게 되면 육수는요. 물론 유금도 생하고 구금도 생하겠지만 75934이 되는 것이 가장 강해요. 왜 이게 더 되느냐 하게 되면 육수를 생하는 것은 여기에 이거는 대운과 나이에서 된 거고 이거는 이미 새로서 파란선한 데가 파란 녹색이니까 동처 아닙니까? 이거 동처. 여기는 온 것으로서의 동처. 여기는 일간 준동으로서의 동처. 그러면 준동이 옴으로서의 75934이 7이 옴으로써 더 강하죠. 그러면 바로 이달이 되는 거예요. 이달. 그러면 음력 9월 달에 결혼달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월이 달이 진월이에요. 진월. 그러면 수생 하나밖에 안 하니까 좀 약하잖아요. 그러면 이 약한 칠화를 생하는 것이 바로 왕성한 것이 되겠죠. 그러면 칠화를 생하는 것은 여기 암장수가 있어요. 목생화. 그럼 암장수는 달을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팔목을 생하는 게 육수잖아요. 육수가 되겠죠. 예, 육수. 그러면 이 육수를 생하는 것이 바로 그 자리에 칠화가 된단 말이에요. 75934의 육수가 되니 이걸 생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걸 생하는 것은 팔목이 암장수기 때문에 다를 말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말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로 육수가 바로 팔목이니 이 육수를 갖다가 바로 달이 되는데 이 육수가 좀 약하단 말입니다. 육수가. 그러면 이걸 생하는 게 돼야 되는데 그것도 이 달이 제일 좋다고 75934이. 그러면 여기도 내나 그대로 똑같이 9월달이네요. 예, 9월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팔목이 바로 이거니까 10월달이 목생화하니까 그래서 10월달에 결혼달이 됩니다. 결혼을 할 수 있는 10월달이 되겠죠. 예, 그래서 10월달에 결혼을 하는데 이게 10월달입니다. 십자가 여기 10이 음력으로 10월을 말해요. 그렇다면 결혼의 일지는 언제 결혼을 할 것인가 또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달이 팔목이 다 10월달이기 때문에 팔목이잖아요. 그러면 이 팔목이 되는 것이 바로 결혼의 일진이 돼요.
계론이 일진이 되는데, 그러면 팔목을 생하는 것은 바로 육수가 되겠죠. 해묘미 반합으로서 이게 제일 그 자리가 되면서 제일 왕성하게 하나로서 되니까 일수도 있고 육수도 있겠지만 육수가 훨씬 반합으로서의 더 반합이고, 요거는 일수는 생하는 거고, 그리고 반합으로서 합되는 게 더 강하죠. 그러면 육수가 되는데 육수가 약해요. 수생 하나밖에 안 하니 약하잖아요. 아까 진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육수를 왕성하게 하는 것이 일진이 되겠죠. 그렇다면 육수를 왕성하게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이것도 달로서 동했죠. 앞서 달로서 동했고 나이와 대운에서 동했죠. 이것도 동초로서 원래 동했죠. 그러면 이것이 될락하면, 육수가 될락하면 유금도 되고 구금도 되고, 그죠? 또 759, 3살이 된 이것도 되고 하는데, 이미 동행 것은 접어두고 없는 것이 새롭게 옴으로써 759, 3살이 성립이 되잖아. 이제는 일진이 이걸 잡는 거예요. 예. 이것이 옴으로써 그대로가 이렇게 759, 3살 해도 되고, 이 자리 그대로 759, 3살 해도 되는데, 앞서 두 개가 있는 것에서 동초로 하나 이걸 취하게 되면 완전하게 759, 3살이 육수가 되니 바로 일진은 오토의 일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토의 일진은 양력으로 11월 15일도 있고 25일도 있고 양력으로 12월 5일도 돼요. 그러면 이 날짜 중에서 언제 결혼하느냐 하게 되면 바로 이거는 육식갑자로 15일은 병술 일주가 될 것이고, 육식갑자에서 11월 25일은 병신이 되고, 그 다음에 12월 5일은 병호일주가 돼요. 병호일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일진이 이거라 그랬잖아요. 오토라 그랬죠. 오는 토입니다. 그죠? 토, 오행으로 토입니다. 그러면 이걸 생하는 것은 여기 무토는 이거는 다 동일한 거고요. 그날은 그 달은 동일하고, 근데 일진이 수월이에 같은 토는 비교는 안 되고요. 이것도 금을 설계하니까 안 되죠. 바로 이걸 생하는 인성일 때가 되니 바로 결혼날은 병운날, 양력으로 12월 5일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요쪽에서 이제 볼게요.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러면 부친이 31세 음력으로 4월, 양력으로 5월 27일 날 부친이 사망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보기 전에 먼저 원명국에서 한 번 더 짚어보게 되면 언제 부친이 사망하는가 흉한가를 먼저 꿰뚫어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새가 토에서 토생금, 금생수, 성국의 길에서 자축 합토돼 가지고 10토는 오미합파로 요게 가는 게 법칙 아닙니까? 원리가 이렇게 탁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759, 3살이 돼도 돌아도 제자리가 되니까 유금을 그걸 함으로써 모친도 또 유금에 깃들어 있는 이화의 정인 아버지와 이화와 함께 있는 팔목의 연간, 연간은 아버지죠. 요거는 모친이고 깃들어 있음으로써 대융하잖아요. 그러면 운에서 바로 칠화가 올 때에 부모가 대융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 나이가 7세에서 13세가 돼요. 그러면 이 나이에는 분명히 부모가 흉해요. 부친도 흉하고 모친도 흉하고요. 부친도 흉하고. 여기 정인이 부친인데다가 칠화도 연간으로 부친이니까 아버지가 완전히 극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부모가 다 나쁘지만 아버지도 분명히 흉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칠화가, 극하는 칠화가 수생으로서 좀 약해요. 그러면 이 칠화가 극을 하는 힘이 배가 될수록 이 유금은 대흉하겠죠. 대흉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칠화를 이때도 나쁘지만 칠화를 더 왕성하게 하는 것은 삼목도 있고 팔목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각각의 이걸 분명하게 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 준동을 갖다가 취함으로써 준동을 취함으로써 옴이 합파되면 이것이 더 강하겠죠. 여기에 칠화가. 그래서 이대운의 부친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1세 음력으로 4월, 양력으로는 5월 27일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대운에 이제 부친이 엄청나게 칠화가 왕성 비대해진 칠화가 극을 하게 있기 때문에 유금도 부친도 다 극됩니다. 암장수를 논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반드시 암장수가 있는 운국기문 프로그램만이 해석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대운에서 이제 됐어요. 그러면 몇 살에 그럴 것인가? 이거는 참으로 쉽다고 말했죠. 조금만 공부해보면 운국기문을 그냥 하는 거죠. 10토가 되는 것은 이화도 되고 화생토, 칠화도 되고 그 다음에 일수도 되겠죠. 그럼 이화는 32세고 이거는 37세니까 대운 미입이니까 이거는 무조건 탈락이고 32세보다 앞선 것이 일수죠. 31세죠. 그러면 이 대운토로 오자마자 31세가 자축합토가 되니 이 31세가 바로 부친 사망의 나이란 걸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대운 가운데 31세에서 36세까지의 7년이라는 운기 가운데 바로 1이 해당되는 31세가 1이 바로 31세니까 이 대운 가운데 일수가 31이죠. 이런 1세, 11세, 21세, 31세, 41세 이렇게 전반기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대운 안에 있는 그 일수는 31세밖에 되냐고요. 예. 그래서 31세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몇 월달인가 찾아야 되겠죠. 31세를 생하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구금이 반합으로 생하고 사금이 생하는 게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음력 9월달이고 9월달에 앞서가지고 4월달에 먼저 성사가 되니 음력 4월달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음력 4월달에 양력으로는 5월 27일이죠. 그때에 사망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료하게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력으로 한 번 더 여기서 자꾸 지워주네. 31세 음력으로 4월, 양력으로 5월 27일입니다. 부친 사망이. 그러면 4월달에 됐잖아. 그러면 4월달에 됐는데 그러면 4월달 중에서 사망하는 일진이 언젠가? 언제 사망을 할 것인가? 일진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러면 이게 4월달이에요. 그러면 유금이 되는 걸 찾아야 되겠죠. 유금이 되어 왕성하게 하는 거. 그러면 유금은 진유합금 요거 한 개 오토가 있을 것이고 이것도 토시행금 하니까 요것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화, 암장된 수 이화가 사유축 합금으로서 되죠. 이 중에 가장 왕성하게 유금을 하는 것은 육합입니까? 그냥 토시행금 생하는 겁니까? 삼합으로 되면서 됩니까? 이 삼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바로 여기에서 부친이 사망하는 일진이 되겠구나 알 수가 있는데 이화는 암장수예요. 암장수. 그럼 나이와 달과 일진은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화를 생하는 것은 밑에 바로 팔목이 목생화 하니까 생을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 팔목은 뭐냐 하게 되면 어디서 나오냐 하면 바로 암중수, 육수에서 나왔잖아요. 육수에서 수생목 받아가지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바로 사망의 일진은 바로 육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사망은 육수는 요걸 보고 일수는 좌측을 이걸 보거든요. 자, 여기 있는 일수는 여기 있는 양력의 일진이고 요거는 요거에 대한 일진이에요. 그러면 육수라는 게 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육수가 답이 나왔으면 요 일진 가운데 있다는 거죠. 자, 요 일진은 5월 7일은 바로 을유날이 되고 5월 27일은 을미날이 되고 5월 27일은 을사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달이 이거죠. 지금 달이 아까 전에 일지는 달을 생하는 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비급은 안 되고 생하는 거 토각이 되네. 그러면 바로 미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토생금하니 그보다 더 강한 것이 한 끗이 높은 게 이것은 생을 하는 거지만 인성 요 삼합으로 돼버려요. 사유축 합금 돼버리죠. 그러면 을사일이 더 확실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을사일은 곧 5월 27일이니까 5월 27일 날 사망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묻기를 이제 금년에는 여기 일수가 여기 72라는 거거든. 1이 이제 시작의 나이예요. 그럼 72세인데 대운이 여기 왔잖아요. 대운이 여기 왔어요. 그러면 다른 것도 물어봤지만 제가 아내가 아내가 좋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왜냐 이거는 759, 34, 6수로 생하니까 정제를 생하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지금 그 요식업을 하는데 더 정축해 가지고 할까 하면 어떻게 될까 결과가 좀 불안한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잘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거고 또 한 가지 묻기를 장모가 어떻냐고 받으러 하더라고. 장모가 요양원에 있는데 장모가 어떻게 하길래 장모를 보게 되면 여기 장모 있네요. 유금이잖아요. 그러면 7화는 유금을 그걸 하는 거죠. 759, 34, 6수 제자리가 그들 가니까 장모가 안 좋다는 게 분명히 나오잖아요. 이 시기에 72세가 들어오면부터 칠하니까 장모 유금을 이게 극하잖아요. 그럼 장모가 흉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금년의 나이를 보더라도 사유축 합금 돼가 금생수 돼가지고 삼미든 이게 삼목이든 다 제자리로 가죠. 팔목이. 예. 그러면 그걸 하니까 분명히 금년에 72세도 모친이 나쁜데 그러면 7화가 여기 요건이잖아요. 관건이 여기 그걸 하기 때문에 이걸 힘을 더 보태는 것이 더 흉하겠죠. 그죠? 그러면 금년 음력 10월 달에 굉장히 흉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달에도 음력 5월 달도 나빴고요. 음력 7월 달도 좀 나빴겠지만 음력 10월 달에 더 나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음력 10월 달에 더 강하다는 게 나오죠. 그러면 사망할 수도 있는 달이 됩니다. 대운에서 그런데 그리고 내년에는 여기 3이잖아요. 그 내년에 73세죠. 내년 73세를 못 넘겨요. 그것도 여기는 73세에서는 이게 1이니까 음력 1월 달요. 음력 1월 달을 넘기기 힘들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육신을 물어보게 되면 장인이든 장모든지 이래 보면 다 나오고요. 여기 배우자도 여기 클릭해 보면 몇 번째 배우자 뭐 4번, 5번째 행복하게 사는 배우자도 있잖아요. 행제도 많은 행제 중에 3번째 행제인지 5번 행제가 나와 있는 어떤지 자식도 만약 7명이라면 3명이라면 어떤 자식이 여기에도 삼촌, 이모 이런 인연들도 몇 번째 인연인가 다 알 수가 있어요. 인연이 길하면 계모도, 계부도, 장인, 장모 이런 것도 인연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운고기문은 불명하게 이런 거 오랜 동안 연구가 찾아낸 거고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부친이 사망한 거하고 결혼한 것이 명백하게 이 진실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치 오차도 없이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운명이 뭐 60%, 70% 맞는 것이 아니고요. 운명은 눈에 말하자면 이치거든요. 이치는 거역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이런 거역할 수 없는 법칙이 10% 맞고 30% 맞고 60% 맞고 모든 게 완벽한데 단지 우리가 못 찾아냈을 뿐인데 앞으로 뛰어난 후학님들이 나와가지고 이걸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알고리즘 정도로 해가 세상에 내놓으면 언젠가는 엄청나게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의 운국 김문둥과만큼 명료하게 알기로는 이제금 제가 몇십 년 했잖아요. 알기로는 이런 학문을 저는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제가 이렇게 오랜 것으로서 분명히 찾아냈으니까 공부를 하시면 놓치지 않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양한 거 물으면 간단하게 거기를 말했지만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분은 굉장하게 신의가
신의를 중히 여기는 분이에요. 그리고 중히 여기지만 그걸 신의가 저버리지 않는 그런 명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험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는 토가 이렇게 왕성하고 개망거왕 태왕하잖아요. 태왕하게 되면 절대로 위암 안 걸려요. 이거는 위암 걸렸다 하더라도 진짜 가만히 있어도 낫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걸릴 수도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토가 이렇게, 토는 위장 아닙니까? 이랬는데 될 수가 없죠. 그 위험이라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고, 단지 신경이 좀 예민한 분에서 신경성 질환 이런 거는 조심을 해야 하겠죠. 그 외에 다른 거는 크게 그런 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분이 기억나는 것은 호가 무척이라고 했는데, 아마 이분도 아마 이걸 보실 것 같은데, 유튜브 보고 저한테 찾아왔다 했으니까 다른데 기존 기문동을 했어요. 했는데 답이 안 나오니까 저한테 이렇게 오신 거죠. 왜 무척이냐 설명을 하길래 세 가지의 척을 짓지만 않는다. 마음으로서, 몸으로서, 또 생각으로서, 뜻으로서, 생각으로서도 몸이라든지 남의 걸 훔치거나 해하거나 마음이든 이런 세 가지를 나쁜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것이 자기 호로서 삼았다 하는 소리를 듣고 이분이 그냥 좀 이렇게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그래도 사색을 하고 사유를 하고 철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오랜만에 제가 올렸으니까 숨기지 않고, 옛날에는 많이 숨겼죠. 많이 숨겼습니다. 감추어가지고 원리를 말하지 않는데 지금은 원리를 거의 다 드러냈으니까요. 여기도 다양한 법칙이 있어요. 또 이거 위에 다양한 법칙이 있으니까 아마 혼자 하기는 참 힘들 걸 수도 있습니다. 그 원리를 또 색다른 어떤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삼살이 되는 사명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 가는 법칙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아마 색다른 운구 기문을 체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